안녕하십니까. 이유궁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궁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들어섰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은 명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추석 연휴 때 다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맞겠지만,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그 지표 발표가 있죠. 바로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뭐 수요일 정도 목요일 이 정도 때 열리게 될 텐데, 특히 이번 FOMC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FOMC가 다음 주에 있는데, 금리 인하는 제가 봐서 100% 한다고 봐야 돼요. 100% 하는데 0.25일지 아니면 0.5일지가 관건이고, 0.25라고 하는 베이비 컷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쁘지 않다. 좋은 현상이에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베이비 컷이 아니라 이제 빅 컷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빅컷이 나온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연준에서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빅컷이라는 의미는 좋지 않아서 증시가 더 시청거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0.25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후의 증시 0.25라는 가정하에 추석 이후의 장은 긍정적인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투자도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개인들의 이런 지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기업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요. 다만, 0.5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증시가 고꾸라진다. 고꾸라진다. 이렇게 보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0.5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예상 밖의 0.5라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뭐 고용과 물가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준이 14일 0.5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0.25를 한 번 더 내리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FOMC에서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기서 0.5를 한 번에 내린다. 이거는 굉장히 증시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변동성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진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수혜주의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약간 위험 자산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장기적이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이후에는 조금 증시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 4분기 때는 증시가 그래도 어,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금투세에 대한 시행을 유예를 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지금 대선이 이제 우리나라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2, 3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투세 유예 및 폐지에 대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 당연히 이제 밑밥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투세나 부분이 조금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AI 쪽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한번 올라갔다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파동상으로는 저는 나쁜 파동은 아니라고 봐요. 한 번은 위로 칠 수 있는 파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오히려 뭐 증시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업사이드 부분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 부분 뚫기가 쉽진 않겠지만 조금 더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20선 이평선, 60이평선, 그러니까 빨간색 이평선, 초록색 이평선이 내려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뚫어야 될 나름의 정황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뚫어야 되고 요것도 뚫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한 번에 뚫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20에서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뭐 악재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한 강락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부분까지는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2700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해. 2700에서 2650포인트까지 갔을 때 우리가 좀 전략을 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군으로도 봤을 때도 일단은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쪽이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에도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HAB도 9월달에 FDA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리가 좋고, 그다음에 미각캔바이오나 아이테오젠도 나쁘다. 그다음에 특히 조금 그동안 이제 못 올라갔던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자리 변차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녹십자라든지 또 대봉에르스라든지 일루엠텍 이런 것들도 이제 근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10월 달까지는 중순까지는 나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위고비라고 하는 그 비만 치료제가 10월 말에 11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 그때까지 우리가 수익을 낸다 생각해야지 위고비가 들어오면 제로스밀로 또 이 특히 비만 치료제 관료주들은 꺾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팔찌만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좋지만 10월 이후에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전략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수급들이 이제는 좀 뭐 세이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사들 저 바이오 종목군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뭐 못 갔던 종목군들로 또 이제 좀 이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플리 바이오나 ABA 바이오 쪽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포트에는 무조건 담고 가야 되는 성격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프로비입니다. 에코프가 그러니까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SDI도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게임주들 이런 것들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좀 천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4천만 업사이드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일단은 여기 이제 떨어진 부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고 조정 받았을 때 떨어지면 재차 큰 하락이 나올 거니까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웹제.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전에 그 9월 공격 조수 말씀드렸던 뭐 KTNG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전 관련주는 우리 기술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우리 기술. 그 다음에 또 인프라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쪽보다는 여전히 다른 쪽, 바이오 쪽이나 차라리 2차 전지 쪽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관련주나, 어, 이제 좀 배당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이후, 그 추석 이후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겁먹으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리스크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될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움직임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결국에는 금투세가 결국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개인들은 굉장히 지금 파란해 보이는 상황이고, 메이저 수급은 이제 매수를 하는 가능이 결과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 개인 털기 하는 거 아니냐. 하반기 때 크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매도 수급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금투세 시행이 정말 확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지금 매도 수급들이 금투세 시행이 안 된다는 쪽으로 베팅을 걸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물량을 다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대량 하락이 또 되고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은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부분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 남아있는 이 지표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FOMC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할 텐데 0.25로 할지 0.5로 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전략을 써보면 좋지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음 주 18일 19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추석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 연휴 끝나간 때쯤에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연휴 기간이니까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